观众朋友，大家好，欢迎收看韩国的围棋 TV， 我是韩国的职业棋手全小珍6段。今天为大家带来的这盘棋呢，中韩30年围棋大战。为什么叫30年呢？是70年代的代表李章浩跟常浩，80年代的代表呢，崔泽汉9段对陈耀烨9段。90年代的代表呢，朴廷桓对世越9段。70年代、80年代、90年代的对战，所以叫30年的大战。中韩之间30年的大战。现在的李章浩左边坐的也是在赛场的样子，崔泽汉在右边，两个人在同时。李章浩对常浩，崔泽汉呢对陈耀烨9段。很少看到李章浩9段坐得往前，崔泽汉9段是以前经常下往棋的。我们先看一下崔泽汉9段对陈耀烨9段的这盘棋。천야오예 구단과 함께 만났는데요. 目前两个人呢，也是经常在中韩天元战的时候经常下决赛。当时呢，陈耀烨9段的成绩领先，赢了很多次了，所以可以说是对崔泽汉9段来讲是一个克星吧。现在是陈耀烨执黑，崔泽汉执白。现在掌棋的解说员是韩国的职业棋手穆正硕9段。他在中国很多人叫他木木，我们可以叫他木木老师，我叫他木木老师，可以吧？现在掌棋的女子主持人呢，是我本人全小珍6段。我来介绍一下今天掌棋的两位。陈耀烨9段呢，他的棋风是特别喜欢下接实，也是特别爱实地的选手。崔泽汉9段呢，当然是比较了解了，在中国也是最近在下中国的围甲联赛，也是比较有个性的选手吧，力量派选手，经常发力。可是呢，对于陈耀烨9段来讲啊，就是棋风不相同，所以导引崔泽汉9段。刚刚最近比了世界杯、春兰杯的决赛，陈耀烨9段对到李世石9段，当时获得了第一次拿了世界冠军。现在木木老师讲，对韩国棋迷人来讲的话是很痛苦的，因为李世石9段是输给了陈耀烨9段。可是呢，那当然是对于中国的棋迷们来讲是一个非常高兴的事情。现在呢，我们崔泽汉9段，韩国外援在中国参加了围甲联赛中，是成绩是最好的一个选手。他是总共参加了8轮，获得了8连胜的成绩，不容易。여담이지만 천야오예 구단이 출란배에서 우승했을 당시에 陈耀烨9段当时拿了这个中国拿了世界杯的这个春兰杯的冠军之后，当时有一些记者采访他，你是得了冠军，高兴呢，还是跟女朋友在一起开心呢？然后陈耀烨9段笑着说，还是跟女朋友在一起开心。陈耀烨9段的女朋友也是，听说是下围棋的，我就不告诉大家是谁了。木木老师讲是开玩笑说，那会不会是假的？那肯定是获得世界冠军开心吧，就这么讲了。
崔振汉老师呢，崔振汉九段就是经常下一些比较有个性的棋，现在的布局也是不是经常下的定式。白棋呢不跳，左下角的跳就是为了拆二去下的。如果呢一棋正住的话，白棋可以小飞角上的左上角的白棋的那个子是杀不掉的。也没有活角，现在选择脱签。如果白棋小飞的话呢，将来可以做活的。有可能黑棋现在补一手棋吧。木木老师讲，左上角也可以补一手棋。现在呢，我们可以看到陈耀烨九段的这个棋风，喜欢实地，也是时空特别足的一盘布局。 서로의 기풍에 좀 맞는다고 봐야겠네요. 전야오의 구단은 역시 본 바탕은 果然是实地派的选手吧，陈耀烨九段。 극단적으로 실리를 정말 실리를 사랑한다고 经常看到他是喜欢实地的 극단적으로 来 실리를 下法。 차지하는 기풍이고요. 실리를 차지한 후에 자신의 열버진 도를 수습하는 데 일가견이 있죠. 如果喜欢走实地的选手来讲的话，就是比较薄下的经常薄，下完薄了以后呢，就是大龙比较容易处理，这是陈耀烨九段的强项。木木老师是这么评价的。那双方呢，现在我们可以看到陈耀烨九段和 崔振汉九段棋风是完全是不同的。现在崔振汉九段在参考中，李昌镐九段。那我们接下来再看一下李昌镐九段的棋对到常镐九段，70年代的代表。两个人呢年纪差不多，李昌镐九段是75年出生的，常镐九段呢是76年出生的。 인터넷 대국을 가끔 하긴 하지만 즐겨하는 下之前呢，问过李昌镐九段采访，李昌镐说，偶尔下一下网棋，基本不会下网棋。这盘我们现在开始欣赏一下吧。李昌镐 紫白，常镐紫黑。现在鼠标这个是动鼠标的白棋是李昌镐九段的亲子鼠标动的样子，我们可以看到一下。这两个人呢，90年代到2000年初 获得了很多次的世界冠军，可以说是中韩之间的围棋代表吧。那现在呢？那当然是因为年轻的一些90年代以后的选手们实力上来了，现在是成绩下降。 常镐세계대회 우승을 한번 차지한 이후에는 그것을 극복을 하면서 常镐九段当时碰到了很多次的世界决赛，对到李昌镐九段，当时呢很多次获得了亚军，可是呢最终获得了冠军的人就是常镐九段，最后常镐九段把李昌镐九段给赢了，获得了冠军。 제가 개인적으로도 我们的木木老师讲，个人跟常镐九段关系很好的。 중국 이제常镐구단보다 윗세대 기사죠. 예웨이핑. 在中国呢，就是聂老师、聂卫平老师和马小春老师，就像韩国的曹俊璇还有柳昌镐 一样著名。当时呢，因为聂老师在比赛中输给了曹俊璇，也是来到了中国棋界的危机。可是呢，常镐呢最终克服了这个危机，因为最终的胜负，常镐把李昌镐给赢了，获得了世界的冠军，所以很不容易的。 如果按他的立场在想，常镐九段当时啊，确实不容易，因为他的前辈也没有克服到。可是呢，他本人克服了李昌镐的这个强敌，确实是值得尊敬的一位选手。
不放弃的精神，我们应该学习吧。去年呢，我们长号9段还在中国北京石油大学入学了，不仅是当职业棋手，还一边当大学生，不容易吧？木木老师也在围棋新闻上看过了，长号9段上了大学。韩国的总统去中国的时候，也是被邀请了长号9段一起参加了晚会。我们当时呢，围棋新闻上也有报道。作为棋界的人来讲，是非常荣幸的事情吧，也是对韩国人来讲，我们很羡慕长号9段。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창허 구단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척부를 넘어선 사람이다. 当时体育界代表的长号9段，对于介绍就是赢了是佛的。 这个长号9段是这么介绍的，佛就是佛心角，应该是长号9段的外号吧。现在我们看一些形势，可以看到上边本来是黑棋的实地，现在打入了之后呢，白棋做活了，黑棋呢获得了后势，可是呢，这个白棋呢实地比较丰富，是这样的局面。后是什么时候该发力？是现在我们还是继续关注一下中盘吧。장하오 구단은 부분적으로 본다면 상변의 모양은 那当然呢，按局部来讲的话，上边的黑棋的形状呢，北不到空，当然是白棋是便宜的。按目数来讲是白棋心情很好的，可是呢，长号9段的想法，木木老师在讲。 就是看圆的方向，以后的发展来下的。 마주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의 白棋的模样也是没有大空，我们可以看到右上角、左上角还有下边， 균형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보여요. 장하오 구단의 바둑은 최근에 이제 어린 长号9段呢，那当然是作为70年代的选手。现在最近中国棋界90年代以后的出生的选手们实力太厉害了，所以呢，现在就是因为跟年龄有关系，所以成绩也自然下降了。长号9段的棋风呢，应该是喜欢后世的棋风。 木木老师在介绍，他的计算力也是非常深厚。今天的棋也可以看到长号9段喜欢的棋风格。现在李长号9段在布局中花的时间、用的时间比较多。 这是第2盘、第3盘在同时举行。第1盘的时候，90年代的代表朴廷桓对到中国等级分第1名石越9段。第1盘是朴廷桓获得了胜利，现在1比0的状态。 现在左上角的白棋的3个子怎么处理，这是很关键的。木木老师讲，白棋挡住是不行的，因为黑棋爬，白棋挡住，黑棋已经便宜了。还有可以去点它，白棋粘上的话，黑棋很容易度过。局部很痛，所以呢，木木老师说应该往中间下靠住。 或者是刚才李昌浩老师的鼠标摆了一下那个位置，尖顶，让对方走单关，然后再处理白棋的3个子，也是一个下法吧。那李昌浩9段会选哪里呢？我们一起欣赏一下。还是选择了尖顶。
네, 네, 역시 그곳의 손길이 이창호 구단도 다음 수 준비해두고 있네요. 이창호 九段还准备了下一步去搬。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은 木木老师讲， 시합에서도 李昌浩 수없이 九段 친하게 对 만났는데 长浩九段 바둑판을 以前 떠나서는 经常碰 상당히 到，在国际大赛中也是经 친한 常 친구 사이로 잘 下。 알려져 있죠. 可是呢， 상하 不仅是 구단이 在比赛上的竞争对手，可是呢，他们两个人的关系呢， 내성적인 真的 성격이긴 是 하지만 非 또 常 상하 好的。 구단과는 잘 听说 어울리고 是两个人的关系是非常好的一个朋友关 식사라든지 系。 술자리도 여러 번 같이 한 적이 있고요. 两个人互相呢经常请 연령도 客， 비슷합니다. 네. 年纪也差不多。李昌浩是75年出生，长浩九段是76年出生的。 변화를 보였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刚才木木老师说白的那个挡住的变化的话，白棋去搬就按照白棋的计划来下了。这样的话呢，当然白棋满意。所以长浩九段选择了棋这步是有这样的目的的。看看变化图，白棋可以搬的时候，黑棋可以辅助了。 可以双辅了，可以找到好形状。那么白棋的选择会哪里呢？木木老师摆这个变化图，按照气势来讲的话，白棋也想冲出来，那冲出来的话呢，黑棋也捞了很多时空，白棋呢也破坏了黑棋的后势。现在李昌浩九段先开始读秒了，按照李昌浩来标准的话。 물론 세계대회 결승 무대에서 창호 구단에게 2번 정도 잡힌 적이 虽然在世界杯中输过2次，可是呢，这个李昌浩九段的成绩确实是比长浩九段好。 하지만 초창기 赢的比输的多。 이창호 구단이 제 기억으로는 10연승 이상 했었는데 그때 90년대 후반 또 90年代最厉害的2位选手。 그 이후 성적은 창호 구단이 많이 后来呢，90年代以后，2000年。 마지막 대결은 작년에 있었던 이벤트 那个时候就长浩九段后来赢了很多，就相当于逆转的那种感觉了。 그리고 제 기억에는 刚刚下的棋是去年12月下的，当时是长浩九段获得了冠军，两个人被邀请赛中也是决赛碰到的，两个人可以说是非常有缘分的双方。 起手吧。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李昌浩九段在赛场 이창호 구단 온라인 대국을 창호 구단과 펼치고 있는 下网 모습입니다. 网络上的棋 바둑엔 TV 对到长浩九段 2030년 대격돌 잠시 후에 我们一会儿继续收看一下。 以前不是经常下网络棋，可是呢，最近下的少了，结婚了，没时间，所以不是经常下。最多的话，一个月下1盘2盘。 确实是对于陈耀烨战绩不好。 确实是他的风格跟我们不一样，确实是不好下了。下布局的时候呢，虽然我战绩比较差，可是我最近我赢他比较多，所以最近我恢复了一些信心。其实以往的战绩，其实也都过去了吧。然后，对手也是实力也是非常的强嘛。今天自己的话，就是希望能够下出精彩棋局来。欢迎收看韩国的围棋 TV 中韩30年围棋大战。现在呢，左边李昌浩九段对长浩九段下网络棋，右边是崔章九段对陈耀烨九段。
我们可以看到左边是李昌镐对常浩，右边是崔成汉对陈耀烨九段。 천야오의 구단 스타일의 바둑이고요. 최철한 구단은 지금 당장 실리로는 하변 쪽 모양 그리고 상변 쪽 발전 가능성이 木木老师讲这盘棋是陈耀烨九段，我们可以看到喜欢实地嘛，这盘棋就是按照陈耀烨九段来风格下的感觉了。 된다면 귀를 살리는 수법은 남아 있고요. 반대로 흙이 둔다면 전체 흙집으로 굳어지게 되겠고요. 지금과 같은 那现在的情况来讲的话，可以说是陈耀烨九段最擅长的一盘布局吧。 먼저 실리를 先捞空，再处理大龙。 최철한 구단도 이런 식으로 좀 두텁게 되면서 뒤를 노리는 것이 아주 강합니다. 边瞄着以后的机会。 바텀과 실리의 양상이라고 现在的情况还是形势差不多的。我们看看李昌镐老师对到常浩九段的这盘棋。 하변 쪽 큰 자리를 벌려가죠. 창하 구단이 지금 좌상 쪽 左边 3점, 109점을 子白选择碰一个， 바로 边上碰一个是什么意思呢？ 글쎄요. 우선은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라서 被攻的情况 조금 더 所以应该想想办法吧。 네, 그냥 나오는 것은 무겁다고 直接出来的话可能走重了。 또 살기 위해서는 좌변 쪽 흑집으로 左边的那盘棋的右上角的白棋的几个子，如果直接跑出来的话，可能大龙会走重。现在呢，那个常浩九段好像是弃子战术，李昌镐九段是弃子战术，常浩九段在攻击中。 이창호 구단이 现在是 버리겠다라고 想选 얘기를 择 하자 弃 창호 子， 구단이 可是呢，常浩九段又反击了。 하고 있죠. 지금 위를 지금처럼 위를 저쪽하면 다시 연결을 도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창호 구단은 뭐 연결을 시켜주고서라도 통째로 공격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连接起来再攻全体，应该是黑棋的目的是这样的。 지금 백이 둔 자리죠. 现在解说的这盘棋是左边的这盘棋， 위쪽은 잡을 수가 先看 있는데요. 一下。 사실 잡을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잡지 않는 것이 高手呢能吃掉，可是就不吃，为了全体攻击。 这是高手的一个下法。木木老师说应该学习一下这些高手的感觉。 붙여가면서 그냥 탈출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은 형태로 중앙 쪽으로. 如果白棋选择直接出来的话，不可能会跑成这样。现在呢，肯定是比直接出来便宜了。 불만이 없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我们左边的棋可以看到是互相是战斗的情况。 黑棋是在攻击中，白棋是要处理大龙。 하나 밀어두고 연결할 것인지 现在李昌镐老师的鼠标在动，现在选择再压还是直接连接起来，这是白棋的选择。白棋会选哪里呢？我们大家一起欣赏一下吧。 최철한 구단의 대국은 现在崔成汉九段的棋怎么样？对到陈耀烨九段， 전투가 일어날 만한 것도 잘 现 보이지 在是非 않고요. 常平稳的一盘棋，右边下的陈耀烨对崔成汉九段， 조금이라도 더 선호할 만한 그런 应该是互相喜欢的情况吧。木木老师是这么评价的。 단단하게 판을 짜나가는 천야오의 구단입니다. 전야오의 구단은 그야말로 잘 木木老师 모양이 讲， 갖춰진 또 陈耀 정형화된 烨 이런 九段就 바둑이죠. 是一 그래서 个 계산에도 正统 많고 派的选手， 그래서 균형이 잘 他的棋呢，他的下出来这些形状是非常漂亮的。 반대로 可是崔成汉 끊임없이 呢，完 변화를 全是不 추구합니다. 同 변화 的。崔成 속에서 汉是 길을 经常 찾는 下出一些 기사인데요. 뭐 有 약간 变化的 이세돌 棋 구단과도 비슷한 ， 느낌이지만 有时候 변화를 经 통해서 常下 바둑을 不是特别正 풀어나가고 常的棋。 그렇기 때문에 有一点像 감상하기는 아주 재미있는 바둑을 많이 李世 보죠. 石的 네, 棋风 특히 格。 최철한 구단의 我 대국에서는 们 대마 可以 사냥을 看到 네. 하곤 했어요. 崔成汉经常在吐大龙， 팬들이 보시기에는 所以 상당히 很多 재미있는 棋迷们 요소들이 喜欢 많을 他 것 的风 같습니다. 格。 지금 좌상기 쪽 최철한 구단이 귀살이 右边的那盘棋呢，左上角白棋选择了搬，为了做早上的大龙，应该能活一半的。
先走边上的小飞，然后再去做早上，就是为了便宜 지불을 득을 본 다음에 좌상기는 어차피 젖히면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천녀의 구단을 의식한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워낙 지배짝에 상대가 나오니까 因为对到陈友业九段，因为陈友业九段平常太喜欢失控了，所以呢，感觉是故意下得很相反。최철한九段比较放松的感觉了。 최철한九段跟李昌镐九段在围棋 TV 围棋电视台里面在同时下。那么我们的中国的选手呢，陈友业九段跟常浩九段也在中国 CJ 本公司里面下。 네,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 친 现在打吃白棋这个方向是打吃打对了。 여기 한 점 黑棋也要连接起来，如果不连的话，白棋可以冲，吃掉黑棋的那颗子。白棋去跳的话，全部连起来了。白棋呢，为什么先走掉这些召唤呢？如果直接 做角的话，黑棋将来肯定会去小飞。现在我们可以看到边上所有的都下完了，还有最后一个全盘最大的地方是右下角，还有中间是全是空空的。以后呢，那当然是中央的胜负，这是最关键的。现在还没有特别大的战斗开始。 以后的这中央战斗我们很期待哦。 80年代的代表崔哲瀚九段对到陈友业九段。陈友业九段呢，89年出生的，今年获得了第一次世界杯的冠军，在春兰杯中获得了冠军了。 这两个人呢，就是对于中韩代表吧，可能以后世界舞台会经常碰面。木木老师在讲，崔哲瀚也是在韩国当了10年多的顶尖选手，确实不容易。以后还要负责，他是有任务的。 现在李世石九段、朴廷桓九段、金智熙九段这些90年代的、80年代的厉害的选手上来之前，必须要守住自己的位置，一定要等待90年代的选手上来水平。崔哲瀚九段，保住自己的位置，这是韩国未来的希望。 위를 젖히게 되면 여기도 맛이 상당히 나쁘고요. 现在我们可以看到上边黑棋碰一个，就是瞄着白棋的空里面要出棋了。现在越下越激烈了。如果转换的话呢，木木老师说是白棋不行，不成立，黑棋去靠住。 走了靠一个，不可能是让对方度过。黑棋会打吃，白棋被打吃打死了，这样的话白棋不成立，只有冲断。先打一下这个吃取之后呢，黑棋去顶住，这时候白棋挡不住了，黑棋度过早上的白棋的大龙全部死亡。 这样的话呢，那当然是白棋不成立哦。这个时候呢，如果黑棋顶住的话，白棋好像只能吃一个子，然后被黑棋冲出来了。对于崔哲瀚来讲的话，这样的变化图有一点痛苦吧。木木老师是这么评价的。 崔哲瀚九段呢，为什么每次都是最重要的时候经常输给陈友业九段？就是可能跟棋风有关系吧。
最近呢，最近的2个比赛中，崔振汉都把陈耀烨九段给赢了，所以呢，可以说是克服了一些这种情况。 자, 양쪽으로 백이 갈라져서 상변이 돌파되긴 했지만 어차피 양쪽 모두 白棋的实控本来是连起来的，结果呢，那步碰是确实是很漂亮的一步棋，被陈耀烨九段两边分开了，应该是有收获的。 하지만 최철한 구단은 左边选择挡住。 상당히 강하게 두고 있네요. 최철한 구단은 이쪽 큰 자리도 있기 때문에 상변에서의 손해는 好像想挽回一下上边的损失 느낌이었는데 이 수가 지금 가능합니까? 바로 막아가는陈耀烨九段选择挡住，也是为了 최철한 구단 상대 진다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 이런 뜻이네요. 虽然这个模样嘛比较难看，像鱼形。 글쎄요. 如果成立的话呢，这步很厉害的。 또는 白棋扎一个的话， 백의 연결에는 黑棋也能活。可是呢，白棋可以度过。 단수를 치고 我们欣赏一下木木老师摆的变化图吧。 연결 자체는 白棋也可以连起来了。 마치 흑과 백이 바뀐 것 같습니다. 感觉互相相反了。崔振汉九段。 自白，可是现在是防守的状况。陈耀烨九段呢，现在不停的攻击的情况。 네. 정말 상대가 집이 될 만한 곳은 전야오의 구단이 계속 파고들어서 집을 좀 내주지 않겠다. 陈耀烨九段呢，好像看不惯崔振汉围的空，不停的打入，不停的破坏黑棋的。 白棋的模样 안쪽으로 젖힌다든지 들어가는 수가 성립한다면 백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黑棋如果能立的话呢，成立的话是这步确实很厉害。可是白棋虎住可以连回家了。 단수를 쳐야 된다면 黑棋如果只有打吃的话呢， 白棋也要粘， 바깥쪽으로 돌파하는 也打吃中间打完之后呢，可以提一个子了。白棋也可以度过。 虽然黑棋走后了中央，可是呢，白棋呢也是很安全的度过了，互相可以满意的。生子会不会黑棋不便宜呢？ 갈라지는 형태를 막을 수만 있다면 넘어갈 수만 只要不被分开的话，白棋也是可以满意的。 直接断了一个，有什么样的差别呢？木木老师说，这个交换是保留了一下。保留的理由就是为了分段。白棋也是一样，跟刚才的变化一样，可以度过的。如果这样交换下来，黑棋的模样也是，我们可以看到非常重的。 右边就是想分开，可是呢，崔振汉九段这样很容易处理了。白棋选择了搬过，可以安全的回家了。崔振汉九段呢，以前经常下网络棋。 昨天下的第一盘棋的朴廷桓跟他比起来的话呢，那当然是算是少下的。以前确实是经常下网络棋，我们可以看到陈耀烨九段在中国 CJ 本公司里面下的，咬住牙下的感觉很可爱哦。 대국전에 최철한 구단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자주 내고를 赛前问了崔振汉九段。 会不会经常下网棋？最近下的少了。 워낙에 또 경기가 많을 때는 온라인 대국보다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시합을 두는 것에 열중을 해야 되겠네요. 因为呢，这些选手们崔振汉、陈耀烨九段都是 世界舞台、世界杯很多，而且不仅是有世界杯，还有国内的比赛也有很多，所以这个赛程安排的满满的。所以呢，那当然是他们没有时间去下网络棋。
중앙을 봉쇄를 해두면서 하귀에 대해서 선수로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뺀다 하면 백이 이런 곳에 젖혀서 주문해 가면 흙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당장 사활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받아준다면 당수는 어디가 될까요? 집으로만 따지면 이런 곳 이제 늘어서 우아기를 그대로 깔끔하게 집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가장 크고요. 중앙을 중시한다면 이런 곳 닦이는 것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중앙을 선택할 것인지 뒤에 실리를 선택할 것인지가 투수한테 정해지겠습니다. 아마 천녀회보다는 또 노리고 있을 텐데요. 여기 막는 게 한쪽의 선수죠. 지금까지의 천녀회보다는 바둑을 보면 이런 곳이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상대의 집이 되는 곳. 노림이 많은 천녀회단 과연 자, 묘한 곳을 입구자로 뒀습니다. 우변에 대해서 선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손을 빼면 젖히고 돌파해서 흙이 견딜 수가 없죠. 흙이 닿는 수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찝어서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어서 받는다면 이 교환은 백이 활용을 하는 느낌입니다. 흙은 제자리 걸음. 흙은 제자리 걸음. 백은 지금 백의 중앙 쪽 계속 쌓는 거거든요. 역시 상변에 그 침투하는 맛을 노리고 있는 여기로 둔 것을 보면 이쪽을 단단하게 두는 것을 보면 노리고 있어요. 이쪽 모양만 놓고 본다면 백이 붙여간다든지 날이 짠다든지 또 선수로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래쪽 우변 쪽만 놓고 보면 약간 손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뭔가 칼을 숨겨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치믹수. 지금 붙여간 수는 아주 기민한 수입니다. 아주 좋은 시기 스타진이에요. 최철한 구단의 전면 특허죠. 날카롭게 최정한 조던의 장项吧. 흑의 우선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쪽으로 받는 게 가장 최강입니다. 이쪽으로 받는 것이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상변을 노리는 그런 것이고요. 끼워있는 것은 집으로 한 집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막는 것은 如果挡住的话呢，白棋挖占先手，目数可以便宜很多。还有黑棋退一个的话，白棋靠和退的交换已经便宜了。所以呢，对陈耀烨九段来讲，还是目数重要，选择了一目棋都不给的下法。 모양을 두고 보니까는 흙이 看了模样之后，看结果的话呢，这个形状黑棋有点变得微形。可是呢，白棋的形状也很薄，这个时候会选择哪里呢？真的是非常重大的情况。上边有打入，会不会先守住上边好呢？还是再走中央好呢？ 速度快，选择了中间封住，然后等待黑棋的攻击。虽然白棋走的速度很快，可是呢，上边的白棋的整个大龙都很薄，崔正汉会不会处理掉这个大龙呢？我们也可以欣赏一下，同时欣赏陈耀烨九段的攻击力。 위쪽으로 뭔가 공격을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막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횟감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괴롭히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또 젖혀두는 수 자체로 부분적으로는 백이 늘어서 지키는 것을 방비한 의미도 있고요. 다음 수를 좀 봐야겠네요. 전야웨이 구단의 의도가 무엇인지. 还是选择了加挡和力的召唤，上边的召唤保留了，直接去加。反正是挡住是绝先，以后还可以下，所以保留了一下。白棋的打吃的话，刚才的那个模样只能做解。可是呢，现在我们可以看到，因为保留的关系，所以白棋 一路打吃不成立的，这样的话，边上黑棋长一个，白棋两边就变得很困难了。
不停地欺负白棋， 끊임없이 치열하게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찬여의 구단입니다. 최철한 구단이 어떻게 방어에 나갈지 최철한 구단 怎么样的去防守呢？也是一个 20초. 하나, 有趣。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选择了中间大飞。 宽宽上边的话呢， 사는 궁도가 잘 안 나온다고 好像已经眼位都做不出来了，所以选择了中央走大飞。现在下棋的80年代的代表崔哲翰九段对到陈友野九段，左边李昌镐九段对常镐九段。我们待会儿一起欣赏一下这两盘对局。 也是经常下网络棋，一个月2次到3次左右。跟他关系很好，跟常镐是个好朋友，我非常喜欢他。 以前我赢过他很多次，经常我跟他见面吃饭，关系很好。现在中国和韩国的实力都很接近，生活都所以都很正常。确实这个10月10日我跟教练的压力很大的，当然我们会尽力，会尽全力去下好这个自己的比赛。欢迎收看韩国的围棋 TV 中韩34年围棋大战。我们刚才欣赏了一下常镐九段的采访和李昌镐九段的采访。李昌镐九段对到常镐九段下网棋，我们是平常不容易看到的，所以是很陌生，也是很期待哦。 아주 진지합니다. 李昌镐九段很认真的感觉。 木木老师在讲，好像左边白棋处理得很好，下边呢，好像白棋的模样都被破坏了。左边的这个形状是黑棋呢，因为中间死掉了2个子，下边呢，那白棋呢，当然也变得很薄了，互相有得有失。 现在我们可以看到木木老师在讲白棋的大龙，如果能够处理的话呢，好像是白棋的实控明显比黑棋多。 李昌镐九段和常镐九段都是不是网络时代的选手。现在呢，我们可以欣赏一下李昌镐对常镐九段的网络棋。现在我们可以看到李昌镐九段在出汗。昨天的第一盘棋朴廷桓对10月9段，当时10月9段使用了这步靠，然后靠完再加，用了同一的方法。会不会李昌镐老师也看了那盘棋呢？我们的木木老师讲，现在是跟那盘棋是差不多的情况。白棋呢，为了处理下边的白棋的 大龙，所以先走这个弹力的模样。 20초. 하나, 둘, 셋, 하변 백이 下边呢，白棋的大龙只要没有损失的情况下活出来的话，
好像是白棋的时空已经领先了。我们可以看到黑棋的这些后势以前是后势，现在不一定后势了，整个模样还没有进活。白棋如果能走到这步的话呢，白棋的模样也变大了，黑棋的大龙也感觉到威胁。现在呢，如果白棋能够争先手的话呢，白棋有很大的优势。现在双方之间谁获得了先手，这个很关键的。这一步是绝对全盘最大的、最好的地方。 네, 천하명당이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자리. 정말 두고 싶은 木木老师评价说，那步白棋小飞走中间就是天下最大的地方。确实是。 시간을 아끼면서 다음 작전할 자리를 미리 구상을 하는 이창호 应手比较快，李昌镐九段因为读秒的关系，利用时间打吃这些召唤，先保留了一下，最后读秒的时候再使用。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이 활약했었던 他们两位选手最 초반까지 그 시대만 하더라도 94年代的初和中， 명성을 가졌던 기자들이 当时呢确实是竞争对手没有像现在多。这10年以来，木木老师评价说，确实是中国90年代以后的很多年轻棋手实力上来了。当时呢，我们可以说是最顶尖的选手有几个人。 也可以数一数二的这种选手，就是长号九段跟李强号九段。现在呢是年轻人，确实很厉害。이제는 뭐 춘추 전국 시대라고 现在是强者越来越多，不可能一个人占领的时代了。 当时李昌镐九段获得了全世界的所有的冠军。可是呢，按照现在的情况来讲的话，那是不可能发生的，已经是不可能的事情了。木木老师这么评价。 그랜드슬램을 여러 번 달성한 바 있죠. 그래서 추억의 옛 향수를 다시 看到这盘棋李昌镐对长号九段的这盘对局，我们可以想起以前美好的回忆。90年代，我们可以看到两个人双方下的时候，年轻的时候就下的那种感觉了。现在白棋的模样不好整，现在我们可以看到李老师的鼠标动来动去的。 바깥쪽으로 봉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바깥쪽으로 为了不让封住白棋，李昌镐选择了小飞。 돌이 가는 것을 보고 있죠. 네. 받아준다면 木木老师说黑棋小飞硬住的话呢，那白棋便宜了。黑棋呢，但好像想应该是选反击，或者是往走中间跳一个。 이쪽을 두네요. 저는 如果下最激烈的一步棋的话，可以当场去断。以后呢，当然要瞄着这步断。 长号九段选择了小尖，这就是下一步，准备下一步要去断的。李昌镐九段经常棋盘上下棋，可是呢，下网络棋的样子很少见的。右边是최철한九段的那盘棋，刚才一直下得很激烈。 也是进行了一些了，右边的那盘최철한对陈耀烨九段的那盘棋。现在我们可以看到上边的白棋的大龙还没活。木木老师现在评价中，白棋的大龙也不会死的。可是呢？ 现在下边的白棋的时控能不能完全围住，这是最大的关键。还有右下角也是选择了小尖，也做早上的味道。还有。 现在是还是在中盘中，可是呢，下完
右下角之后呢，马上变成了官子胜负了，可能会走成戏棋局面吧。上边呢，好像白棋的大龙因为还没活嘛，所以黑棋一直瞄着。白棋的大龙呢，当然不会很容易死的，可是呢，黑棋是为了利用味道，将来可能还会有想法吧。当场如果黑棋选择要吐大龙的话，白棋是不可能会死的。木木老师是说，为了利用白棋的孤棋，可能会中间走出一些动作。李昌镐老师现在选择了走中央，刚才木木老师讲的天下最好的位置就是那里走到了。 하변에 베개 끊기는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당장 결행하기에는 어려운 下边呢，白棋的大龙还有断点， 상변 흑돌이 무거우니까요. 黑棋的这个大龙呢，还不是完全的安全活，所以呢，白棋这个时候如果觉得形势乐观的话，可能会守住中间的味道。 네, 좀 그쪽으로 가네요. 李昌镐老师选择了小飞。现在讲解的这盘棋是左边的那盘棋，长号九段对李昌镐九段的那盘棋。 하중앙을 끊을 이 시기를 아예 주지 않는 거죠. 现在不给黑棋机会去中间断，断的话呢，白棋打吃，黑棋断是不成立的。 정말 좀 부드러운 듯한, 네. 네, 일단 노려만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노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陈耀烨可能还是对白棋的大龙有想法的，可是呢，不可能会马上去杀。刚才也说了，白棋的大龙还没有完全活的。 최철한 구단의 바둑은요. 네. 지금 백이 누워간다면 패. 네. 右下角的死活题，我们可以看一下右边的那盘棋，右下角的那个局部，白棋先下的话呢是个打劫，黑棋走了中央，尖冲了一个。 好像崔子桓九段想要反击了，他的鼠标在中间动。 좌상 중앙 쪽에 흙집이 조금이라도 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这步反击的理由就是不让黑棋围起来中间的空。虽然还没有下吧，可是我们可以看到崔子桓九段在动鼠标。我们 现在为大家讲解的这盘棋是在韩国播放的围棋电视台的节目，所以呢，我们只看到崔子桓九段跟李昌镐的现场。일단 단수를 쳐서 시간을 벌어놓는데요. 右边的那盘棋，黑棋选择了打吃，为了利用一下时间，坚守打吃。 조금 네 받아두는 정도겠죠. 네. 최철한 구단이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这么应该提的地方，崔子桓经常不会下，经常下出一些敢冒险的棋，这是崔子桓的风格。 第一盘棋的时候呢，韩国的朴廷桓九段因为赢了石玉九段的关系，所以比分已经成为1比0的情况了。所以呢，我们中国的长号九段和陈耀烨九段这两盘棋必须全部赢下来，才能获得胜利。 최철한 구단은 지금 선수를 为了争先手重要，因为下边呢，右边的那盘棋，因为黑棋刚才尖冲了一个，白棋还没有守住下边的空，
好像中间先手交换走掉以后呢，可能会处理下边。我们现在讲解的这盘棋是右边的那盘棋。最近中国棋界人气很多。很多中国的学习围棋的儿童也增加了。现在我们这些棋呢，在中国的世界围棋，也是在中国的 QQ 网站也可以看到世界围棋。我们进入世界围棋之后呢，可以一起欣赏一下这些讲解。 2000년대 초반에도 그 당시에도 이제 아주 큰 가장 최대 메신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고. 现在木木老师在讲中国的 QQ. 이제는 종합 게임 플랫폼으로 큰 회사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现在可以说是全国民都在有 QQ 的号码。我们韩国人也都了解这些中国的 QQ. 이창호단이 붙여서 중앙 쪽 집을 짓자고 했는데 젖혀갔거든요. 左边的那盘棋是为了围控。 李昌镐九段选择了靠，这个时候呢，长镐九段选择了往中间搬一个。我们看上去是不是中间有没有断呢？很有信心的去选择搬。木木老师讲，我们可以看到白棋的下边中央有断点。 그렇기 때문에 所以刚才中间白棋的小飞 날일자였죠? 可能 부드러운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변의 하중앙의 약점을 확실히 지킨 것도 아니고 사실 중앙 상변 흑에 대한 확실한 공격의 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정쩡한 수가 될 수도 있는 느낌이거든요. 끊어가려고 하는데 有可能引起一些危险的情况。 끝난 수를 선택합니다. 또 아래쪽 약점을 이용을 하면서 这个时候呢，一起选择哪里呢？可能会利用白棋的断点。 밀어놓은 후에 끊는 수. 네, 좀 그런 中间还有断点，会不会现在去断呢？现在长镐九段该落子了。 啊，果然选择中间断。 재밌는 모양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这个时候可能会李昌镐九段紧张吧。 두 바둑 모두 아직 형세를 전혀 两盘棋都是形势差不多，现在还不会预测哪个选手获得胜利吧。 现在我们一起欣赏一下李昌镐九段跟崔振汉九段在场的场面，我们一会儿继续关注一下。 观众朋友，大家好，欢迎收看围棋 TV。崔振汉九段80年代的代表，对到中国80年代的代表陈耀烨九段了。先看一下崔振汉九段对陈耀烨九段的这盘棋。지금 중앙 쪽에서 中间呢，双方下的非常激烈。 서로 좀 목적은 다릅니다. 互相目的是不同的。 하중앙의 백진을 黑棋呢，下边的为了破坏白棋的下边的模样，下出了这些战斗。白棋呢，应该处理一下白棋的这些大龙。 중앙에서의 中间双方 被断的形状， 双方下的很危险的感觉哦。 나왔나요? 一起出来的话呢， 여기 이제 흑은 棋瞄着白棋的断点， 흑의 자랑이고요. 白棋打吃，黑棋粘，这个先手召唤掉的话呢，中间可能如果被白棋吃掉3个子的话，中间非常很大。两边转换的情况的话呢，白棋好像便宜了。 6, 7, 8,
陈耀烨九段的想法，打吃的话呢，好像可以应他了。如果黑棋粘上的话，这个召唤白棋便宜了。可是我们可以看到黑棋左边粘一个是先手。 白棋提是可以说是后手，所以呢，直接可以走到中間。白棋提子的話，黑棋再去粘住左邊跟白棋的斷點兩邊建合。这是黑棋的计划。如果这么下出来的话，感觉白棋很困难哦。这张九段好像看错了。木木老师讲，好像是以为최老师以为黑棋粘上，白棋可以往中间辅助。 다음 수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최철한 구단이 好像최哲翰看错了。 有了绝对最大的失误，会不会成为这盘的败招呢？现在我们可以看到木木老师讲，黑棋因为粘先手，白棋还有断点。 100석점과 함께 6점 또한 끊긴다면 不仅是白棋的3个子还没活，然后6个子也没活，5个子加上3加5 8个子全部被吃掉的话，这盘棋结束了。陈耀烨九段在中国 CJ 本公司里面下的。这张九段的表情现在越来越严重了。 木木老师在讲，可能当然以为是先手，应该是看错了。如果呢，黑棋粘上的话呢，这个时候白棋无法提字，这时候白棋该怎么克服这个危机呢？ 如果白棋能提掉一个子的话，如果先手的话就好了。可是呢，一粘左边的白棋的4个子有斑可以掉，所以呢不成立，不可能会去提。现在很困难的只有去辅助。 对白棋来讲，还好一起去粘的话呢，将来白棋的打吃先手还可以冲，官子可以稍微便宜一些。先走中间，先占便宜，然后再去吃掉白棋的3个子吧。肯定是在中间的变化中，최哲翰损失了很多。 我们可以看到右下角的打劫的味道，还有这个打劫呢，如果白棋能赢的话呢，加上弃掉这些中间的白棋的3个子，可以挽回的。我们看全体的劫财情况，白棋有一些劫财。 那么对白棋来讲的话，黑棋的所有的模样非常结实，所以对白棋还是不好下了。这个时候呢，绝对的劫财黑棋非常的多，因为中间白棋的大龙也还没有活的关系。现在白棋的大龙安全吗？木木老师说挡住的话应该是活了。好像黑棋劫财多的情况下可以去加一个。这步还是要小心的哦。如果开解的话呢？哇，那当然整体的白棋的大龙还是比较危险的。 中间黑棋走后了以后呢，也在威胁白棋的大龙。现在白棋可以连回家的这步跳，可是呢，实战选择了去挖一个。这个时候呢还好，可以做活。可是呢，好像是陈月九段在乐观中。
下的比较简单，简明处理了。 오히려 백이 좀 반발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네, 단수를 치고 뭐 여기를 따내버린다든지 이쪽을 막아서 변화를 보내든지요. 지금 구분구분 받기도 쉽죠. 네, 네, 흑 이수는 부분적으로 딱 쓰고 지금 둘 필요도 없었고요. 오히려 백이 변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받으면 살아는 있는데 저는 이수보다는 뭐 쪽을 막거나 딴에서 변화를 구하고 싶어요. 손을 돌려서 네. 중앙에 연결을 혹시 할까요? 可以连接起来吗? 여기 白棋的模样，我们可以看一下木木老师摆的变化图。 좌중앙에서는 대득을 받죠. 큰 수를 두었죠. 이쪽은 中间白棋虎组应该可以连接起来的。如果可以连接起来的话，白棋可以选择脱先。 끊기만 하더라도 이수는 정말 白棋呢不断，黑棋 백이 이 두 점을 잡고 연결이 된다면 이수는 画一个变成了一个后手。 지붕 쳐다보는 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好像陈耀烨九段也下了一步失误。 반격을 잘 하고 있는데요. 崔江汉也是抓住了机会。 저는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정말 이 석점 연결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것이요. 이쪽을 따내두면 오히려 나중에 이 좌쪽 젖혀서 사활을 노릴 수가 있어요. 네. 전체 대마가 패가 걸리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완벽한 완성이 아니군요.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지금 이 끊어둔 수는 부분적으로 득은 보긴 했는데 더 최강, 더 강력한 반발을 特别希望崔哲瀚更下得更加激烈，结果还是选择了那步退，安全做活了。 생각할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었더라면 충분히 여유를 가졌을 텐데 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反击刚才木木老师摆的那步题确实不错。 最后读秒了，崔哲瀚最后一次读秒了。 여기 모양이 좀 나쁘죠. 白棋的模样呢，木木老师讲可能会出一些毛病。还好白棋提掉了，提掉了之后呢，黑棋的大龙还没活。果然选择了一路扳。崔哲瀚的表情好像越来越严重了。 有点能看得出来哦。下边我们同时可以看到陈耀烨九段的下棋的表情，戴眼镜，两个眼睛动来动去的。 그래서일까요? 한중 천원전에서 최철한 구단과 천여희 구단이 유난히도 많이 대국을 펼쳤었죠. 他们两位选手经常在国际大赛中碰面。当时呢，天元战的时候，陈耀烨九段总是拿了冠军。 한중 천원전에서 만날 때는 中韩天元战的时候呢，陈耀烨九段一盘棋都没有给他，输给他。 崔哲瀚九段全败， 막으면 헷감이 흙이 많다면 여기까지 좀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고요. 黑棋选择了小尖，就是瞄着下一步加一个。不仅是官子便宜，那步确实不好应手。崔哲瀚选择了挤。 아, 马上去加了一个。 지금 왔어요. 该来的都来了。 수를 내려옵니다. 패는 언제든지 패감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느는 것은 여기를 이었을 때는 생각합니다. 막으면 바로 끊으니까요. 걸리네요. 如果白棋立的话呢，刚才木木老师摆了变化图，白棋被断，两边必死一块，不成立的。 여기를 따내는 돌이 오면서 좌쪽에 팩감 몇 개가 생기긴 虽然呢， 中间提了一个 전체적으로 词， 흑은 확실한 左下角 팩감이 黑棋的大龙肯定会有一些白棋的劫财，可是呢，黑棋的大龙也有很多白棋的大龙上的劫财，所以呢，这个时候白棋不敢选择开劫，崔哲瀚忍住了。这个时候会不会度过呢？白棋打吃的话呢，然后
피해가 좀 적고. 可能黑棋是有这样的想法吧。 그것도 있고 여기를 한번 쉬어도 이어도 아직도 흙이 완성 형태는 아닙니다. 黑棋粘住的话呢，这个形状居然还没活。我们可以看到。 원래는 이 本来是扑完打，后面是死的。可是呢，因为是被紧气的关系，这个形状是不成立的，所以还是要开结。陈耀义九段选择了中间搬，好像搞得越来越复杂了，这盘下的越来越激烈了，非常经典。 虽然双方时间很短，可是呢，中间感觉到白棋的形状很危机。陈耀义九段的落子速度很快，会不会他的计算力已经结束了？我们可以欣赏一下双方的精妙的计算。落子速度很快。 左边李昌镐九段，右边崔家汉九段。我们一起欣赏一下两盘同时在看。 비슷한 형태가 나왔죠. 흙은 아래쪽 석점 잡았고요. 백은 상중앙 빵따nem을 했고요. 얼핏 보기에는 백 전체 左边的长号九段的那盘棋也是形成了转换，中间白棋提掉了黑棋的一颗子，可是呢，也同时被吃掉了白棋的3颗子。这个转换到底谁便宜呢？现在白棋的大龙我们可以看到还没有连回家，这样的话还得补棋。 我们再看一下，欣赏一下右边的陈耀烨九段对崔哲翰九段的那盘棋。现在我们可以看到黑棋陈耀烨下棋的速度非常快。 中间如果出棋的话，这盘搞不好是已经结束了。不仅是官子上的便宜，好像黑棋的目的就是为了中间吃掉白棋的大龙，好像白棋的模样越来越走得危险了。 지금 조금 변수. 现在还有一些变数吧。木木老师在讲，马上黑棋紧住比气，成立吗？ 조금 힘겨운 모습이긴 하죠. 수는 이미 나 있고요. 出其实已经出了， 우변 쪽 흙의 네. 자축 모양을 새로 바뀌자고 하는 수는 좀 조금 있습니다. 开结，最后的胜负处，右边的那盘棋中间。 네, 거기를 应该 집어두고요. 挤一下，先手走掉，召唤之后呢， 한 집을 만들면서 수를 늘리면요. 白棋再做出一只眼，瞄着右边的打结。 자, 과연 어떨지. 마지막 20초. 하나, 둘. 집어서 교환을 해둔다면 白棋 하단에도 挤 또 뚫리는 맛이 掉以后呢， 下边可能也有 다시 分段的味 막아가면 이제 道。 수는 크게 늘지 可是 않는다는 呢， 전제하에 为了长期，白棋的选择只有 거길 두는 순간 한 수가 늘거든요. 崔哲翰九段现在有点绝望的感觉了。 네, 最后的胜负处 그래서 좋은 수를 찾아냈어요. 지금 여기를 이어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그죠? 이어주는 것은 수가 늘었고요. 지금처럼 단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패가 나는 형태예요. 여기를 막게 되면 白棋挡住的话，黑棋打吃先手， 최선을 최강의 수, 최선의 수를 黑棋先 찾아냈는데 提结的打结， 역시 果然劫财出问题了。
단패가 되는군요. 네. 여덟, 아홉. 역시 백의 진영에서 在自己的空里面出棋了，所以说可以说是这个打劫是对黑棋来讲是应该是无忧劫。 큰 손해 없는 반면에 백은 중앙 울타리를 本来呢，白棋的模样成了大模样，可是呢，黑棋扳住之后开始比气，最终这是打劫的结果，白棋还是不成立的。 二路爬一个，那不很有意思。开劫之前，先爬黑棋应手的话，将来这个早上的死活可以连环劫杀，放弃中央，有可能会吃掉早上。可是呢，中间还是被吃得很大。 这样的话，白棋可以去掉早上的黑棋的模样了。可是呢，中间被黑棋拿到了。现在白棋的全体的空才有60多目，那么黑棋呢？ 木木老师在讲，不是特别大的差距，应该盘面10目左右，10目以上，没有比想象中的大的差距。可是呢，现在我们可以看到，该收官的地方太少了，同时逆转的机会也越来越少了。 끝내기 할 자리가 별로 안 보입니다. 如果剩下很多官子的话，可能会有一些别的变化。可是呢，我们可以看到全盘越来越小了，会不会不容易翻盘了呢？木木老师重新再点一下目，白棋搬占白棋的权利，收官。 白棋下边有44目，加上中间48、54。白棋搬可以先手，白棋还可以挡住，白棋挤也是先手。白棋可能会多了一些目。 65目棋左右，刚才点目点的有点不准。那么黑棋呢？黑棋因为右边挡住了，黑棋的模样也变大了。木木老师讲，右边的空大概有60目。 那么加上下边66，应该75上面，大概盘面10目左右，应该不容易翻盘了。 네, 지금盘面10집 정도에서 盘面10目左右，剩下的小官子呢，只剩下了一点点，所以呢，这盘好像应该已经不容易被逆转了。 중앙에서 역시 단수의 자리, 그 자리가 中间就是崔泽汉九段，以为打吃是绝对的先手，结果陈耀一九段抓住了一个毛病。 然后获得了胜利。
다시금 패가 났는데 又是个打劫。 이게는 흑도 부담입니다. 这个劫呢， 정상적인 패는 여기 흑이 무한대 패감 있잖아요. 正常的开解的话，黑棋呢，因为有连环解的关系，劫财一直有。那我们可以看到上一篇黑棋的大龙也有，可能会不会这个打劫不打了啊？还是选择打劫，下得太狠了。这是전야오예九段的长项。 끊어두는 교환을 유도하는 듯 싶은데 중앙에 끊어서 둔다면은 물론 흙을 차단하는 수는 생기겠지만 中间白棋断掉的话呢，目数损很多， 집으로 악수니까 会不会敢断 당장은 呢？ 아니고요. 흙이 어딘가를 두었을 때 나중에 패를 해소할 때는 끊고白棋再去断，然后上边有挡住。 흙도 패를 쉽게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这个劫呢，白棋没有压力。 白棋呢，当然是形势已经不好的情况下，下出了最后的胜负手。 강하게 바둑이 유리하면 물러설법도 한데요. 네. 패를 버팁니다. 对于形势好的优势的人来讲，可以退让的。可是呢，我们可以看到전야오예9段 越下越有。 지금 끊는 것은 흑이 아예 단패를 这个时候白棋断一个的话，黑棋马上打吃，可以直接开劫了。木木老师讲，白棋去断一个可能会开劫，白棋不敢断，不好找劫财。 반대편을 이어서 白棋占了 反方向的 맥락인데 지금 단수 쳐서 패를 걸어버리면 连接起来的那步，现在黑棋马上开劫的话呢， 如果黑棋输这个劫的情况下，被吃掉中间的5颗子，可是压力不大。 눈에 보이는 팩감들이 中间还是选择了占。 커 보입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이어서 두텁게 패만 계속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판단이네요. 여기 무한대 팩감이 있다는 거죠. 그쪽도 네, 흑의 팩감 자랑스러워. 右下角呢，这步连环劫可能会不停的产生劫财。 조금 더 안전하게 패를 하네요. 走了一些安全的下法。 하나, 둘, 셋. 네, 지금 백은 중앙에 中间可能最多2个劫财， 자체 팩감 1개, 외에는 팩감이 없어요. 반면에 흑은 여기 黑棋呢，中央有一个，黑棋提的话会有一个，周边也会有很多。 이쪽 끊어가는 수, 끼어가는 수 팩감이 나오고요. 确实是 지금은 이 바둑은 결국은 已经不好下了。 전야오예 구단이 중앙에서 수학을 올려선 获得了胜势， 승리를 붙여줬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所以전한9段中间 물론 이벤트 대회이긴 합니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최철한 구단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最后我们可以看到전야오예9段的后半盘能力 이제 패를 바로 단수로 걸어옵니다. 现在马上开劫了。 来了，那步劫财，黑棋提。 네, 그곳의 팩감이 对白棋来讲是很痛苦的劫财。 마지막에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어서 패를 白棋压一个， 좌변 쪽에서 조금 득을 보겠다는 左边为了占便宜，劫财也不够了。 해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두고 패를 계속할 것인지. 양쪽 다 가능해 보이죠? 两边都可以选择。
거기도 참 边上选择断，那不很痛。有目的的，木木老师讲，白棋粘上的话，黑棋提先手。本来呢，因为铺是不成立，被紧气的关系，可是呢，提了白棋的中间几颗子之后，黑棋铺一个，变得成立了。这时候无法应手，很痛苦吧？ 그거는 패 해소해버리면 这时候应该会选择消解。 자충으로서 성립이 안 되던 本来是不成立的地方被复活了，断了一个，走到了一个非常实际的一步漂亮的交换之后，成立了。 마지막 20초. 중앙에서 패를 해소한 대가를 자련해서 찾아내야 될 텐데白棋也是为了找打劫的代价，会走出左边的动作。可是呢，我们可以看到。 木木老师在讲的那步断是非常实际的一步棋，黑棋可以扑死白棋的5个子。这样下来呢，这个转换还是黑棋便宜的。实在是没有办法了，当时木木老师讲无法退让，只能去冲。非常实际的一步棋，那步断实在是太漂亮了。 네, 5. 어느덧 반상에 这盘棋的官子没剩几个了，果然是崔振汉的克星陈阳也九段。现在的差距越来越大了。 双方的时控也不用点了，白棋输了很多。눈목자의 자리도 패 부담이 있기 때문에 白棋的大飞也是有打劫的关系，陈阳也九段越战越勇， 일부러 도발하는 感觉故意下的特别狠的感觉了。现在形势这么好的情况下，又是开劫。 太厉害了！ 많이 유리하다면 저 같으면 뒤로 물러섰을 것 같은데요. 一般的棋手来讲，就是形势优势的情况下，可能不会下得这么猛吧。木木老师说，果然是陈耀烨九段。现在我们可以看到陈耀烨九段对劫财的自信。木木老师讲，崔振汉。 现在劫财肯定不够了。흑이 먼저 두면 흑의 백감? 네, 흑이 먼저 두었어야 되네요. 那步劫财是应该黑棋先使用，因为没有先下的关系，白棋先下到了，这步是崔振汉先下到，下的不错。 때때로 패감 하나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프로의 승부에서는 그런 경우를 这是一个胜负最关键的东西了。可是呢，这盘棋呢，已经是陈耀烨九段决定要赢了，所以已经不可能有翻盘的机会。 여기를 먼저 팩감을 쓰고 나중에 먹여쳐서 팩감을 썼어야 됐고요. 다만 아직도 우하 쪽에는 양패를 이용해서 右下角还可以开个连环结，不停的会 打劫。如果使用这个连环剪的话，劫财可能 어느 순간인가 백은 여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쪽을 팩감을 썼을 때 黑棋开连环结的劫财的时候，白棋无法应。 패가 이쪽으로 消解 옮겨져 之 오는 后， 거거든요. 黑棋提，然后把打劫转到下边来。 계속 다 버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네요. 여기 재밌습니다. 먹여치는 수는 지금 악수택감이 됐어요. 白棋黑棋扑一个是恶手，吴公老师说本来一手棋可以消解的，可是呢，因为有扑的关系，现在变成了一手棋消不掉几步棋了。 바둑이 승세를 확립한 다음에 정솔한 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수가 정확히 말하면 절대 패감은 아닙니다. 원래는 패를 먹여치는 수가 없었다면 패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석점을 버리고 연결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흙이 드더라도 이 패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감이 성립이 되는군요. 네. 刚开始双先的劫财，崔泽汉先走到了，这是心情很好。可是呢，这盘呢，实在是走不到逆转的情况。使用两边下边的连环劫，白棋消劫，使用连环劫能赢这个劫数。 确实是右下角的黑棋的劫财，一开劫就会不停的有。到最后，不管是这盘棋的胜负，双方下的非常激烈，值得尊敬吧。 네, 특전구단 아주 아이고. 这时候又损失了。 패감으로 本来是为了找解实用的这些棋，被黑棋吃死了。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변화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虽然不停的走不同的变化，可是呢，这盘棋是已经无法逆转了。 挣了6目棋，陈耀烨又赚了。 마지막 20초. 하나, 둘, 셋. 개각까지 双方下到了收官的阶段，可是呢，这盘的差距呢，可能越来越大了。这盘是黑棋赢了很多，陈耀烨九段在赛场下棋的场面，表情没有一点变化。崔泽汉呢，现在准备认输了，好像已经选择认输了。 最终，黑棋获得了中盘胜，果然是崔泽汉的克星。陈耀烨九段获得了黑棋中盘胜的胜利。那么这样下来呢，第二局80年代代表的中韩对局，陈耀烨九段获得了胜利。 比分打成了1比1的状况。那么现在94年代的代表对局，朴定桓获得胜利。80年代的比赛呢，获得了陈耀烨九段的胜利，各赢了一盘棋，比分1比1。最后的胜负就在2个人的身上了。长浩九段对到李长浩九段的这盘棋。 现在我们可以看到李昌浩九段动苏标。 이창호 구단의 움직임이 마우스에서 느껴지는데요. 단수 现在最后剩下几个小关子了。 네, 지금
现在看一下形势，木木老师现在判断一下形势。 흙집은 이곳이 8, 10, 15, 16, 19, 20, 24집. 黑棋右下角和中间24目， 30, 加起来中间36。还有看左下角的黑棋的时空。 51，最后再看一下左上角，黑棋呢有总共66目。我们再次看一下白棋的模样。黑棋呢，刚才说是66目，可是呢，可能以后会多余的空。看一下白棋的时空。 从右上角和中间连起来的白棋的大模样有48、49，白棋提了一个子到50。来看下面59目，很细的局面。刚才说黑棋有66目棋，而且66强。 67目刚才黑棋虽然很细，而且该黑棋下，好像黑棋优势一些。 차석이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반상 위로 光看这个棋盘上的这些提子情况的话，白棋有点不够。右边的白棋的提掉2个子的形状也是提子的。 네. 장하 구단이 사석 7개, 이창호 구단이 사석이 长号九段提了7个子，李昌镐九段提了4个子了。 흑이 사석이 2개가 많아졌나요? 네. 네. 长号九段在中国的 CJ 本公司在场下的场面。同时呢，也可以看到李昌镐九段在韩国的围棋 TV 电视台下的。 이창호 구단입니다. 韩国70年代的代表。 네, 거기 잡는 끄내기가 黑棋 3집 정도. 그냥 选择认输了。白棋呢，虽然险败，可是呢，李昌镐九段选择认输，黑棋获得了中盘胜的胜利。 今天可惜2盘棋都输了。那对于中国的棋迷们来讲的话，一个很高兴的事情，中国2位选手长号九段跟长右位九段2个人同时获得了胜利。那比分呢？这个也是2比1领先，获得了中国队的胜利了。李昌镐九段跟崔成元九段同时在韩国的围棋 TV 在赛场下，结果呢2个人都全败，最终中国队获得了2比1的胜利。谢谢大家。